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파TV 한소훈입니다. 오늘 아침에 소렌토가 드디어 공개가 됐죠. 최근에 산타페가 출시가 되면서 분위기가 어떤가요? 약간 아리송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타페보다 소렌토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오늘 소렌토의 실내외 디자인이 몽땅 공개가 됐습니다. 자, 요즘에 신차 출고 대기가 어떤가요? 한 달 이내 다 출고가 되고 로켓 배송으로 그 다음날 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요, 소렌토는 이 상황에서도 1년 넘게 기다려야 될 만큼 정말 인기가 많은 차량입니다. 자, 근데 산타페는 풀체인지고 소렌토는 페이스리프트입니다. 처음에 공개가 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상대가 되겠어? 이번에는 무조건 산타페가 이기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막상 까놓고 보니까 이 반응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살짝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반면에 소렌토는 내외관이 공개가 되면서 나쁘지 않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타페는 파격적, 소렌토는 원래 디자인이 좋았기 때문에 무난하게 가는 방향으로 포커스를 잡았죠. 그러면서도 새로운 패밀리 룩을 입혔는데요, 카니발, 셀토스, 그 다음에 K5까지 전체적인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브랜드 디자인 철학인 오퍼짓 유나이티드가 반영이 됐다고 합니다. 기역자 형태의 주간 주행 등 시그니처 스타맵 라이팅이 들어가는데요, 기존의 소렌토 디자인이 나쁘지 않았지만 좀 어땠어요? 다부진 인상이 굉장히 강했죠. 이번에 미래적인 디자인과 기아의 통일된 패밀리 룩을 적용을 시킨 겁니다. 아직 저희가 실물을 보지 못했지만 티저 사진의 소렌토의 느낌 전체적으로 나쁘지가 않죠. 디자인하면 뭐다? 디자인하면 기아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볼륨감이 강조된 후드와 측면부는 신규 휠 디자인 외에는 큰 변화가 없어서 살짝 밋밋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후면부도 자세히 보면 이 테일램프 안에 있는 디테일이 스타맵 그래픽으로 살짝 바뀌었고요. 하단부 범퍼와 조화를 이루는 와이드한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가 이번에 추가가 돼가지고 조금 더 다부진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실내 디자인은 경계가 없이 이어짐을 주제로 수평형 디자인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소렌토가 기존에 어땠어요? 10.25인치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다 12.3인치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들어갔는데 소렌토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소렌토 역시 12.3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자, 그리고 CCH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K8 니로 같은 데 들어갔던 전환형 조작계 터치 공조기 요게 들어가는데, 요게 왜 바뀌었냐, 지금 이 변환 형태의 터치 공조기가 들어가게 되면요, 요게 하나로 합쳐지면 수납 공간이라든지 실내 공간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게다가 센터 콘솔의 지문인식 기능도 이번에 추가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새롭게 달라진 부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저희가 실차를 보면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파워트레인 부분도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산타페는 과감하게 디젤을 단종했는데 소렌토는 디젤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사륜은 친환경 인증을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2륜 구동으로 인증 후 추후에 판매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8월달 중순에 가격이 공개가 되고요, 9월달에 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출시 일자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산타페와 정면 충돌을 하게 되는 건데요, 원래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뭐 그랜저, K8, 스포티지와 투싼, K5와 소나타 다 출시 일자를 겹치지 않게 해가지고 직접적인 경쟁을 하지 않았죠. 근데 소렌토와 산타페는 출시 일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이 이야기는 정면 승부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겠죠. 산타페 풀체인지는 말 그대로 풀체인지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어요. 많은 부분들이 바뀐 건 좋지만 단점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가격이에요, 가격. 얼마나 가격이 인상이 될까? 아직 정확하게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요, 돌아가는 분위기에 따르면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가격 인상을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가격이 인상이 되면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는 거죠. 자, 반대로 소렌토는 어때요? 기존 디자인도 나쁘지 않았고 뭐 엄청 잘 팔리고 있는데 거기서 부분 변화로 상품성도 강화를 하고 호불호가 없는 디자인 변화로 지금 기존 고객들을 그대로 끌어안는다면 소렌토가 이번에도 산타페보다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뚜껑을 열진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안 될 수 있지만 추후에 저희가 또 실차가 공개가 되고 판매가 들어간다면 두 차량을 다 빌려서 비교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리 때 추가된 사양과 옵션이 무엇이나 이런 걸 한번 좀 둘러봤는데, 일단 기본 사양에서 생긴 것들이 좀 있습니다. 기아도 고급화 전략으로 트렌디 트림을 많이 없애고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촬영한 스포티지 보면 어때요? 트렌디 트림이 삭제가 되고 프레스티지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이번 소렌토도 비슷합니다. 트렌디가 사라지고 프레스티지부터 기본으로 바뀌었는데요. 옵션 구성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트렌디나 프레스티지랑 거의 비슷하고 이름만 바뀐 듯한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상품성이 확실히 개선이 됐습니다. 일단 에어백이 8개에서 10개로 늘어났는데, 이거는 스포티지에도 그대로 적용이 됐던 거죠. 바로 2열의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 북미에서도 이제 안전성 강화로 테스트 좀 높은 점수 받기 위해서 2열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된 거로 보이고요. 인포테인먼트나 공조 전환 조작계, 요 K8에 들어가 있었던 뭐 똑같은 방식이 이번에 추가가 되고, 10.25인치 내비게이션이 12.3인치 내비게이션으로 좀 커졌고요. 이 하이패스, 카드 굳이 안 넣어도 되는 하이패스 아시죠? 요것도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CCNC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추가가 됐습니다. 자, 편의 기능들도 꽤 많이 늘어났어요. 측방 주차 거리 경고가 추가가 됐습니다. 주차했을 때 이제 좌측 우측에 있는 거리들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그 센서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노라미 디스플레이. 요게 어떻게 보면 요즘에 나오는 차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옵션들이잖아요. 요게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후진 가이드 램프, 디지털 센터 미러, 요게 추가가 됐는데요. 후진 가이드 램프는 뭐 팰리세이드나 뭐 GV80 거의 플래그십 모델들에만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중형 SUV인 소렌토도 들어갔다라는 거는 상품성을 그만큼 개선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페이스리프트나 연식 변경이 되면 항상 눈여겨보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상품성이 얼마나 좋아졌냐를 봅니다. 이 외관 디자인, 실내 디자인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보통 펠이나 상품성 강화를 하면은 상위 모델에 들어가 있었던 옵션들이 하나 둘 적용되기 마련이거든요. 이런 후진 가이드 램프도 바로 그런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디지털 센터 미러, 명칭이 좀 어렵죠? 그냥 디지털 룸미러라고 보시면 돼요. 요것도 원래 이제 팰리세이드에 들어가 있었던 게 소렌토에도 들어간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 전동 스티어링 휠이 또 추가가 됐고요. 스타일 옵션 추가 시 시퀀셜 턴 시그널 LED 헤드램프, 무빙 턴 시그널 있죠. 요게 또 추가가 됩니다. 트림 구성도 궁금하죠. 스포티지랑 동일하게 기본 사양인 트렌디가 이제 삭제가 되고 프레스티지부터 기본 트림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스포티지 때도 비슷했지만 트렌디 트림이 삭제가 되고 프레스티지가 들어가면 어떤 게 있어요? 기본 가격이 올라가요. 소렌토도 트렌디 트림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시작 가격은 조금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스포티지를 보면은 이 소렌토의 트림 구성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스포티지도 연식 변경을 하면서 트림을 좀 간소화하고 기존 옵션을 좀 비슷하게 구성을 하고 일부 이제 추가하는 식으로 됐는데요. 소렌토도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이제 가격표를 완전히 갈아엎었습니다. 물론 아직 가격이 완벽하게 공개가 된 건 아니지만 공개가 된 이 옵션 트림 구성을 보면요, 기존에는 트림에 뭐 옵션 추가하고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눠져 있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선택할 수 있는 트림과 품목이 되게 간결하게 바뀐 거죠. 요거는 그 수평식 옵션 구성으로 이전에 이제 그랜저가 선택했었던, 그랜저가 보여줬었던 옵션 구성인데요. 이번 소렌토부터도 기아도 그대로 적용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가격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트림별로 뭐가 달라졌는지 빠르게 한번 알아보면요. 일단은 트렌디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총 4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가 있는데요. 일단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추가가 됩니다. 원래 이전에는 노블레스부터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프레스티지부터 적용이 되는 거죠. 상품성이 강화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백이 이제 기본 트림부터 2개가 추가되기 때문에 10개, 2열 사이드가 이제 추가가 됐고요. 샤크핀 안테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요것도 달라진 포인트예요. 원래 이전에는 시그니처부터 샤크핀 안테나가 들어갔는데 가장 밑에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프레스티지부터 샤크핀 안테나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은 걱정이 좀 있기는 하지만, 자, 어쨌든 이 룸밀러도 전자식 룸밀러로 변경이 되죠. 요거 이제 기본 프레스티지부터 시작이 되고요. 1열의 파워 시트, 통풍 시트,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도 프레스티지부터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전자식 다이얼이랑 패들 시프트도 기본 적용이 되는데요. 이것도 다 노블레스 윗등급부터 적용됐던 게 프레스티지 기본에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풀 오토 에어컨 이것도 프레스티지부터 기본 적용. 인포테인먼트 공조전환 조작계 이것도 프레스티지 기본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애프터블로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신규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 애프터블로우도 원래는 이제 한 노블레스나 시그니처 이 정도 되는 트림부터 뭐 추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데, 소렌토는 가장 낮은 트림도 애프터블로우를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만큼 기본 트림 프레스티지도 옵션 구성을 보면은 따로 그냥 상위 트림으로 가지 않을 정도로 옵션 구성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토 디포크 레인 센서, 하이패스 자동 결제 시스템 이것도 프레스티지부터 기본이고요. 무선 충전도 이번에 처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게다가 12.3인치 내비게이션, 기아 커넥트 폰 프로젝션 카페이, OTA까지 프레스티지 기본이에요. 구성을 보면 어때요? 야, 이거 노블레스 시그니처 갈 필요 없겠는데? 생각이 들 정도로 프레스티지 구성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야, 자, 그럼 노블레스는 과연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요? 프레스티지에 들어가 있었던 거 다 기본 적용이 되고요. 여기 이제 측방 주차거리 경고 요거 신규 추가됐던 게 이 노블레스부터 들어갑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이게 원래 시그니처부터 들어갔었는데 노블레스에 들어가고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요것도 시그니처였는데 노블레스로 다 들어갑니다. 파나로믹 커브드 디스플레이 요것도 노블레스에 이제 처음 들어간 거예요. 지금 프레스티지랑 차이점이 바로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차이가 있는 거죠. 12.3인치 디스플레이는 기본으로 들어가지만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노블레스부터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리모트 360도 뷰 요거 원래 시그니처부터 들어갔거든요. 위에 들어가 있었던 옵션들이 시그니처로 많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들어가는 게 바로 파워 테일게이트, 전동 트렁크가 노블레스에서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 어때요? 시그니처에 들어가 있었던 옵션들이 노블레스로 많이 들어왔죠. 근데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 트렌디 트림이 삭제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노블레스는 이전 소렌토의 노블레스가 아니라 이전 소렌토의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시그니처부터는 기존에 이제 있었던 옵션들 말고 새롭게 구성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차이점을 둔 거죠. 시그니처와 그리고 노블레스, 프레스티지 등급을 나눠놨다라는 게 여기서 느껴지는데요. 일단 새롭게 적용되는 거는 후진 가이드 램프, 디지털 룸밀러, 상위 트림에 들어가 있었던 옵션들이 이 시그니처부터 들어가고요. 시퀀셜 턴 시그널, 이것도 시그니처부터 처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전동식 틸트, 그러니까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 휠, 이것도 시그니처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비티는 당연히 이제 그래비티 전용 디자인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거의 달라진 게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야, 진짜 지금 우리가 이 가격 구성을 보면서 이 지금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산타페와 소렌토의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고 있습니다. 소렌토는 지금 출시되면서 반응이 역시 기아 믿고 있었다구 라는 분위기고, 산타페는 이게 뭐지? 라는 분위기가 많거든요. 아직 둘 차량 다 가격이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산타페는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풀 체인지고 차도 커지고 옵션 다 바뀌고 들어가는 게 많은데 가격 적게 잡아도 가격 인상을 좀 걱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소렌토는 어때요? 페이스리프트고 기존에 들어갈 수 옵션들 구성만 추가했기 때문에 가격 인상폭을 좀 억제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시기를 겹쳐서 출시를 안 하는데 이번에야말로 진짜 진검승부입니다. 이전까지는 소렌토가 압승이었는 분위기였는데 과연 이번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비교 시승기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이 소렌토가 이제 실차가 공개가 됐잖아요. 주차장에 소렌토 실물을 보신 분이 있다면 저희 인스타, 제 인스타로 연락을 주시면 새벽이든 어디든 전국 어디든 찾아갈 테니까 꼭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렌토 실차를 이제 제보해 주신 분들에게는 저희가 소정의 상품 방향제나 세차용품 보내드릴 테니까 꼭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많이 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 보겠습니다.